지난주 목요일부터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연준을 디스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먼저 공식 석상에서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월 22일 파이어유 시황 시작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이스터 홀리데이를 잘 보내고 와서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블랙 먼데이다 이런 호칭까지 붙을 정도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다우 지수가 장중에는 1000포인트 가까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반대로 안전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금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랠리를 펼쳤고요. 비트코인도 함께 88,000달러까지 가격 반등을 보여주면서 안전자산은 오르고 위험자산은 떨어지는 그런 하루를 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혼재되어 있긴 합니다만 간밤 뉴욕 증시를 가장 크게 흔들었던 건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관세와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강력하게 비난하는 발언으로 간밤 뉴욕 증시가 흔들렸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주 목요일부터였죠.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연준을 디스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먼저 공식 석상에서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관련된 솔직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발언을 했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날부터 갑자기 공식 석상을 통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너무 느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이 없는데 왜 금리 인하를 안 하냐라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지난주 저희 파이어 시험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실시간으로 해당 이슈들 저와 함께 점검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주말 사이에도 추가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난했는데 간밤에도 참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한 단어들을 썼죠. 파월이 예전에는 너무 느린 사람이다 라는 표현에서 지금은 루저다. 패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당장 금리를 내려야만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독자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행동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적인 압력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연준의 어떻게 보면 정당성을 좀 훼손할 수 있는 그리고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의 말들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느라 금리를 정말 인하하게 된다면 사실 시장 안에서는 미국 금융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달러가 지속이 되면서 미국의 채권들의 가격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위험자산은 하락으로 진행이 되겠죠. 상황이 이렇게 된다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떨어지고 시장은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욱더 키울 수밖에 없겠습니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파월 의장 디스 때문에 간밤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시죠.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최근 역사상 가장 심각한 경제 혼란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트위터 플랫폼에 거의 팔로워들만 2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해당 계정을 통해서 미국은 경제적 자살을 시도하고 있고 이로 인해 모두가 미국 자산을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관세 붕괴 현상이 현대 금융사에서 두 번째로 미친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미친 사건은 코로나 크래시, 코로나19 팬데믹 때 있었던 경제 충격을 의미를 하고요. Second most insane financial event. 두 번째로 미친 경제적인 사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tariff crash를 꼽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경제 붕괴를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대폭 완화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경제 불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또 트럼프 관세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미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또 크고 그로 인해서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압승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만약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게 된다면 앞으로 불확실성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겠고요. 일단 이런 분위기 속에서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의 디커플링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이랑 비트코인이 딱 붙어가지고 동반 하락을 보였었는데 요즘 분위기는 어떠냐? 금과 함께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에 대한 프레임이 씌워지면서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밤 뉴욕 증시는 빨갛게 물들면서 전부 다 하락을 했었는데 비트코인이 무려 3%대 반등에 성공하면서 완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87,400달러 정도 선을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인식이 조금 강해지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5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지금 도미넌스가 64%까지 상승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알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투자하려는 움직임들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 저희 시황 시간에서도 함께 확인을 해봤지만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래티지 회사가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을 매집을 해주면서 간밤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총 6,500개 정도의 비트코인 매집을 했는데 간밤에도 비트코인을 추가적으로 매집을 하면서 지금 스트래티지 회사는 총 53만 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 공급량의 이제 2%가 한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고요. 사실 가격 상관하지 않고 스트래티지사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1년 전 대비 수익률이 벌써 140%입니다. 긍정적인 투자 수익과 함께 비트코인 매집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스트래티지사, 이런 분위기가 다른 상장사들에게도 영향을 계속 끼쳐왔죠. 일본의 스트래티지 회사로 불리는 메타플래닛 같은 경우도 간밤에 330개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앞에서 확인해봤던 스트래티지와는 보유량이 큰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적은 액수일지언정 꾸준히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메타플래닛도 5,000개 가까운 비트코인을 매집하게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비트코인 매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기업인데요. 메타플래닛의 이러한 변화도 사실상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장사 기준으로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기업들의 리스트를 정리를 한 건데요. 앞에서 확인해 보신 것처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53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서 전 세계 1위고요. 그리고 마라톤 디지털이 47,000개 채굴 회사입니다. 라이어 플랫폼도 2만 개 정도, 클린스팍, 그 다음에 5위가 테슬라네요. 10,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건 스트래티지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채굴 기업들이다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코인베이스처럼 거래소들도 이름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가별로 쭉 있는데 여기에서 한국은 비트맥스와 네오위즈 홀딩스가 1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어서 위메이드와 함께 게임 회사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한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의 물량은 현재 70만 개 정도가 됩니다. 계속해서 증가가 될 수 있을지 스트래티지 회사의 긍정적인 분위기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간밤 전해졌던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 중에 하나는 글로벌 은행 컨소시엄이 미국 안에서 암호화폐 사업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해당 컨소시엄에는 도이치뱅크나 스탠다드 차타드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이 FTX 파산 당시에 지금 시그니처 은행이나 실버게이트 은행 폐쇄가 있었었죠. 그 이후로 생긴 공백 덕분에 이 암호화폐 안의 인프라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친화적인 암호화폐 정책들도 이런 움직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은행들이
지금 미국 안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충분히 긍정적인 소식으로 접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은 어떠할지 전문가들의 의견도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매거진 프로라는 이 한 매거진사에서 비트코인 가격 예측과 관련된 글을 게재를 했습니다. 올해 전망을 비트코인 21만 달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1만 달러가 연말까지 도달될 수 있는 가격으로 제시가 되면서 투자자들도 크게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정표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이 정책과 관련된 긍정적인 변화들, 그리고 비트코인의 터미널 가격이라던가 델타톱, 이런 본인들이 분석하는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가격 전망을 내놔봤을 때 21만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고요.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유명한 로버트 키오사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해 최소 18만 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18만 달러를 돌파하고 20만 달러까지도 25년도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요사키 같은 경우도 이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꾸준히 비판을 제기해왔었던 인물이었죠. 특히 경제 위기를 예고하는 발언들로 시장에서도 주목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 연말에 20만 달러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8만 달러의 위치에 있는 비트코인, 우리에게 기회이지 않을까요? 이런 주장을 아서 헤이즈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10만 달러 아래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아서 헤이즈가 한 번씩 장문의 블로그 글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글은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 직전에 내놨었던 글이 이 미국의 부채 상황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함께 당분간 이 위험 자산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분기 내내 위험 자산의 조정이 나왔었죠. 그렇다면 이번 주 중에 새로 발표할 에세이의 내용은 어떤 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 일단 제목 자체는 더 BBC 바주카라고 합니다. 더 BBC 바주카라는 이름의 이 블로그 글을 제시한다라고 하는데, 이 미국 재무부의 국책 바이백 프로그램이 시장 유동성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을 담은 글이라고 해요. 실제로 최근에 연준이 긴축 대신에 채권 매입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양적 완화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금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달러는 내려가고 비트코인은 상승하고 있다라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즉 강세론에 힘을 보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주된 이슈라고 합니다. 이제 연준이 아마도 통화정책에 직접 개입할 좀 가능성도 나오면서 지금 미국 증시에서 지난 한 달 동안만 5조 달러 이상이 증발됐는데 다시금 유동성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시기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지금까지 좀 조정이 나왔었던 증시와 코인 시장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어떨지, 이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의 설립자인 KT 스톡튼은 비트코인이 지금 50일 이평선을 상회했기 때문에 주요 저항대만 잘 돌파를 해주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KT 스톡튼이 이야기하는 이 저항 구간은 88,000달러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파이어 시황에서 가리키고 있는 비트코인의 전망은 어떠한지 바로 파이어 차트 함께 만나보시죠. 네, 파이어 차트로 지금 보는 비트코인의 시황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63%대를 가리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간밤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추가적인 상승이 있었지만 오전 시간 기준으로는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1시간 전 대비 가격을 알려주는 파이어 프라이스는 지금 70%가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다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를 것이다 라는 파이어 스코어가 50%가
하락, 40%가 상승으로 약세가 조금 더 강한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단기적인 보조지표로 볼 수 있는 RSI 시그널도 숏에 대한 비중이 더 크고요. 장기적으로 보는 파이어 시그널도 숏에 대한 비중이 더 높고, 다만 4일 추세로 보는 파이어 트렌드에서는 90%가 넘는 종목들이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종목마다 조금 다른 전략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일단 비트코인이 쭉 가격 상승을 하다가 일단은 가격 되돌림이 어느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L 시그널이 떴을 때 저희가 딱 방송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L 시그널 이후에 다행히도 저점 지지가 파이어라인 기준으로 나와주면서 고점을 높여주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아직까지도 파이어라인 위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와 장기 추세에서도 모두 가격은 상승을 가리키고 있는 가운데 일단은 장기 추세 상단의 저항을 맞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RSI가 빨간색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격 변동성이 하방 쪽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잘 점검을 해보시고요. 앞에서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88,800달러 선의 저항을 돌파를 해야만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파이어 시그널도 88,800달러 선을 매도의 시점으로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88,800달러 선을 돌파를 해주고 추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지 비트코인의 상황도 계속 같이 지켜보시죠. 자, 그렇다면 주요 알트코인들의 모습들도 좀 점검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리플 같은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과 다른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제 같은 구간에 L에 대한 시그널을 받고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 기준으로 S의 시그널과 함께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현재는 파이어라인 아래에서 가격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와 단기 관점에서의 상승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인데 XRP, 리플, SEC 수장이 폴 애킨슨으로 오늘부로 본격적으로 변경이 됐는데 교체가 됐는데 과연 XRP도 소송 마무리와 함께 추가적인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세 이슈를 넘어서 이제 정치적인 이슈까지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비트코인은 나름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내일의 시장도 저희와 함께 해보시죠.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